부점숙, 품앗이, 사람살이의 정수. 우리 마을에는 아직 품앗이의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웬만한 농사일은 각자가 자기 일을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일을 할 때면 서로 힘을 보태야 해서요. 1년에 2번 마늘을 심을 때와 그 마늘이 자라나서 비닐을 씌우는 멀칭 작업을 할 때입니다. 평소에는 각자가 알아서 자기 일 하느라 제대로 이야기도 못 나누지만 품앗이 하는 날은 한나절 이상씩을 함께 하다 보니 그동안 못 나눈 이야기며 궁금한 이야기를 나누어 관계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누가 마늘을 먹는 법을 알아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냐고 농담도 해가며 농사일의 고달픔을 삭힙니다. 품앗이는 주로 여성들 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남성들의 일은 대부분 기계화되어서 그다지 많은 손이 필요하지 않지만 정교한 일을 여성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 기계화가 어려운 일을 여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늘 심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마늘 뿌리와 싹 트는 부위가 반대로 심어지면 발화가 잘 안 되어서 손으로 심어야 합니다. 한 지역 마늘은 그래도 괜찮지만 우리 지역에서 주로 심는 난지역 마늘은 제대로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기계로 심는 것이 온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마늘 심기뿐만 아니라 딸기 정식, 고추 정식, 양파 정식 등 정교하고도 한꺼번에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한 일은 이웃들과 의례껏 품앗이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쉬워 품앗이가 좋은 전통이라고 하지 품앗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뭐니 해도 사람의 눈과 입이 가장 무서우니만큼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던 노동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 조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남의 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야무지게 일 준비가 되어야 마무리까지 일사천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틀어지게 되면 저마다 한마디씩 말을 보태는데 그것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용된 사람은 주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주어진 일만 하게 되지만 품앗이로 일을 온 사람은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할 소리 다 하게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한꺼번에 일을 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품을 얻는 날은 마음이 고됩니다. 평소에는 목을 축이는 찬물 한 바가지면 무난하던 새참도 이것저것 정성을 다해야 하므로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새참과 들밥 준비를 잘하는 집에 일꾼이 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품을 얻는 것을 통해 그 집의 처신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살림살이의 정수가 품을 얻는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잘 처신하면서 남의 일을 잘 돌보는 사람의 집에는 일손이 넘쳐나고 이기적으로 처신하면 일손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안주인의 사람 됨됨이와 품앗이와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새참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고 일 시간도 일꾼들에게 편리하도록 배려하는 지혜가 담겨야 평판이 좋게 나니까요. 그래서 시골살이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눈 걸어 닫고 내 취향에 맞는 사람하고만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누구와도 어울려야 하고 누구에게나 노출이 되는 삶을 살다 보면 전부가 드러나고 가림 없이 평가받게 마련이니까요. 혹자들은 말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만 살게 되고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만 의견을 나누게 되면 한쪽만 보게 되는 한쪽 삶을 살게 된다고.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품앗이해가며 남의 이목에 신경 쓰며 함께 사는 삶에 건강함이 있는 것이지요. 지나치게 남의 이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사명감은 언제나 중요하니 더 말할 것 없는 것이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품앗이 문화도 이제 거의 막을 내려갑니다. 대부분의 일이 기계화되거나 규모화되어서 품이 필요 없는 작업이 많아지거나 아예 너무 많은 품이 필요해서 품앗이로 감당할 수 없어서지요. 품앗이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소규모 농사에 한해서입니다.
우리 마을 농사도 이제 규모나 형편에 있어서 막바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 있을 마늘 멀칭 일을 위해 품을 구하느라 애를 썼습니다. 뻔히 무릎이 아프고 어지럼증이 있는 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 품을 얻으러 갈 때마다 미안함이며 잘 해드린 것 하나 없는데 나 어려울 때 품을 달라고 하는 뻔뻔스러움에 뒤통수가 간지럽지만도 때를 맞춰 해야 하는 일 앞에서 작아지고 맙니다. 그러니 기계화가 덜 된 농사의 품앗이에 살림살이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철기 시대에 산다. 농사짓기 시작한 이래로 올해처럼 가을 초입에 태풍이 3개씩이나 차례로 불어닥친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몇백 밀리씩의 비가 내렸으니 가을 농사를 지으려고 진작부터 물을 떼놓은 논은 다시 질퍽해지고 나락은 쓰러져 누워버렸습니다. 늦여름에 파종한 당근, 무, 배추 등이 태풍을 맞아 망가지는 바람에 재파종을 해야 한다는 소리도 들렸고 누운 나락이 발아되어서 농민들이 이래저래 애를 태웠습니다. 쓰러진 벼를 베느라 콤바인이 하루 3번이나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 1시간이면 충분히 벨 800평 논의 나락을 5시간이 걸려도 다 못 뺐다는 이야기며 태풍으로 말미암은 사건과 사고 이야기가 줄을 이었습니다. 농기가 좁은 우리 지역도 이 가을이 이리도 심란한데 정읍의 넓은 들에서 몇백 마지기 벼농사를 짓는 친구는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며 연락을 해봤더니 아뿔싸 그 집은 범용 콤바인이 누운 나락도 손쉽게 베서 가을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범용 콤바인? 4인조식이니 6인조식이니 하는 콤바인 종류 외에 낯선 이름이 궁금해 검색을 해보니 콩이나 귀리 등 키 작은 농작물도 수확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의 콤바인이랍니다. 영상으로 보니 누운 나락을 일으켜 세워 베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쭉쭉 밀고 나가는 위용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모로 손실이 클 텐데 때마침 그런 놀라운 성능의 기계가 있었으니 참 다행이라 하며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읍 들판 범용 콤바인과는 급이 다르게 나의 가을 일은 낫으로 시작됩니다. 콤바인이 들어가기 좋도록 입구부터 베고 작업이 수월하도록 언덕 밑 한 줄까지 베어냅니다. 논과 논의 경계가 논두렁 하나이면 족한 넓은 평야의 논과 달리 언덕이 높은 다랑이 논은 콤바인 작업을 위한 준비에도 손이 더 많이 갑니다. 또 있습니다. 지난 여름 고추나 호박 농사를 지은 논밭을 치우는 일인데 우선 작물을 걷어낸 다음 고랑의 풀을 허비나 낫으로 제거하고 비닐을 걷어냅니다. 그렇게 논밭을 깨끗이 치워놓으면 남편은 퇴비 살포기로 퇴비를 뿌리고 비료 살포기로 비료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트랙터 작업을 한 후 엔진이 부착된 시금치 파종기로 시금치를 뿌리고 복토기로 흙을 덮어줍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더 높아진 고랑 끝에 물이 잘 빠지도록 괭이나 사포로 흙을 떠서 사방 고르게 펴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다 가장 손 많이 가는 마늘 농사도 남편은 기계로 나는 손으로 합니다. 짚을 걷은 자리에 남아있는 지푸라기를 갈고리로 걷어내면 남편은 또 여러 기계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 여성 농민들이 손으로 마늘을 하나하나 꼭꼭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말이지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는 한 달 내내 마늘쪽 분리를 하시느라 창고 바닥에서 사시다시피 하셨고요. 이런 우리 집의 농사를 보고 이웃들은 부부간의 손발이 척척 맞는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보일 법도 합니다. 기계 작업이 손쉽게 되도록 길을 터주는 일을 내가 도맡고 남편은 기계 작업을 막힘없이 해내니 우리 지역 치고는 제법 많은 농사 일임에도 때를 맞춰내니까요. 농사의 가장 기초는 때와 철을 맞추는 것입니다. 농사철을 모른다는 말에서 철없다는 말이 유래되었다 할 만큼요.
아무튼 한마디로 남편은 21세기 첨단 기계화 시대를 사는 것이고 나는 1500년 전의 철기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간혹 박물관에 가서 철기 시대의 낫이나 삽 같은 문물을 보자면 조금 투박할 따름이지 오늘날의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21세기에도 철기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가 운전입니다. 그런 나도 경운기 운전이 어렵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없을 때 경운기를 이동시켜 볼 양으로 창고에서 움직이다가 옆 논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기계 조작을 할 줄 알더라도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운전 좀 하는 나에게도 힘든 경운기를 어찌 다른 여성 농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큰 트랙터는 차라리 낫지만요. 어쨌거나 그런저런 이유로 여성 농민들에게 농기계 차례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도 철기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낫과 호미 등의 농기구로 농사 일을 하니 여성 농민들이 어깨와 허리, 무릎 통증 등 근골격 질환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성 농민을 농업의 보조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성 농민에게 절실한 농기구의 기계화가 더디고 경량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이 미뤄지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이 자본에 매맡겨진 까닭이겠지요. 팔릴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온 농기계 산업이 여성 농민의 권리나 건강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 농민들에게 절실한 농기구의 기계화가 더디고 경량 농기계를 보급하는 것이 미뤄지는 것은 한마디로 농업이 자본에 내맡겨진 까닭이겠지요. 팔릴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온 농기계 산업이 여성 농민의 권리나 건강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 농민들은 기계화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왔고 그런 만큼 농업에서 비주체로 인식돼 왔던 것입니다. 각종 기술 개발로 세상이 편리해지고 또 사회가 발달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적인 세상이라고 합니다만 농업에서는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성주류하니 성인지적 접근이니 하는 고매한 말들이 농촌 현장에서는 한참이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성 농민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철기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네요. 부점숙, 품앗이, 사람살이의 정수. 우리 마을에는 아직 품앗이의